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네요. 빨리 하루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밤만 되면은 빨리 지나는 것 같고 아침만 되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음, 해가 뜨니까 또 일하러 가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쉽지는 않다. 그래도 활기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데 특히 무례한 사람을 좀 많이 만나요. 일명 싸가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게 있어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라고 말해주기. 큰일 날 소리. 이 무례한 사람한테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잘못된 언사를 강하게 짚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말고 또박또박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하세요. 두 번째는 따지지 말고 선포하기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을 따지고 비판하려 들지 말자. 대신에 이 일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비장한 톤으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무례한 말을 한 의도를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무례한 말을 한 의도를 물어보세요. 이때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상대에게 물어보면 상대도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무례를 깨닫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침묵으로 무시하기야. 침묵으로. 앞서 말한 방법들조차 잘 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침묵은 나의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네요. 자신의 무례함을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얕보면서 일부러 무례하게 구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죠. 첫 번째 유형이라면 앞선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되겠는데 두 번째 유형이다 생각하면 철저히 무시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거리를 두고 어, 두고 안 맞는 게 좋겠죠. 안 보는 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주 주위에 좀 그래요. 예의가 없고 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큰일입니다. 인성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가 않네요.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개미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개미들. 미국 증시로 떠났던 개미들이 돌아온다. 컴백홈인가요? 올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로 개미들이 이제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다 보니 그 개미들의 거래대금 규모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시 쏠림 현상은 둔화한 데 반해서 국내에서는 B2까지 활발해지는 등 투자 열기가 달궈지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이날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미들이 거래한 금액은 200조 원이랍니다. 200조. 지난달 전체 규모 추월했고 2월이 6거래일이거나 남은 상황에서 개미들은 지난해 12월의 거래대금 규모보다도 한 13조 원 정도 더 많이 매매했고 지난해 12월은 20일 동안 그 국내 증시가 열렸는데 기업령 선포 사태 이후로 개미들의 이탈이 거세지던 시기죠. 국내 증시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2월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 7천억이네요.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했던 지난달 6월 이후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게다가 개미들은 비투마저 불사하네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향한 적극성을 드러냅니다. 지난 18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 보니까 유가 증권시장에서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쳐서 17조 5,097억 원에 달았고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6일부터 9거래일 연속 증가세인데 삼성전자를 향한 비투가 뜨거웠던 지난해 11월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코스컴 체크해보니까 이달 들어서 결제일 기준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크래프톤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422억 늘어가지고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고 코스닥에서는 네임버로보틱스 645억, 알테오젠 595억 정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국내 증시에서 활발한 투자가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 증시에서 거래대금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글로벌 증시에서 300억 달러 수준의 거래대금을 보여왔던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절반 수준을 기록합니다. 한국 예탁 결제만 보니까 지난 19일 기준으로 2월의 해외 증시 거래대금은 169억 달러, 전달보다 43% 감소했고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보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날 코스피는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우상향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네요. 미국 채권 금리랑 달러 가치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치솟았던 미국 증시 밖으로의 자금 이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9.5배 수준이죠. 9.5배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 과매도 상태가 끝나면서 이제 국내 주식을 사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삼자를 팔았더니 주가가 오르더라.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대량 매물을 내놓은 우리 개미들 후회가 깊어지더라. 순매도를 진행한 그런 종목들이 예상과 달리 고공행진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투자등 종목을 주워 담아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거래소 보니까 이달 개미들이 국내 주식장에서 2조 1920억 정도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대장주 삼성전자겠죠. 1조 837억. 반면에 기관 애들이 6,800억, 외국인들은 949억 사들였습니다. 이 개미들과 개인들의 예상과 달리 삼성전자는 꾸준히 반등 중인 거죠. 삼성은 그래도 이달 들어서 11.45% 올랐습니다. 59,100원을 딱 찍었었죠. 어제 찍고 좀 약간 내려갔는데 최고가 달성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됐고 조단위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이 겹쳤습니다. 호재로 작용한 거예요. 개인 순매도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순매도 2등은 반도체 빅2, 하이닉스 8,150억, 3등은 두산에너빌리티 2,986억. 두 종목은 이달 6.4%, 19.87% 상승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날 39,000원을 기록해서 1년 사이에 최고가 경신했네요. 순매도 명단에 대거 포진한 방산주, 최고가 랠리 갑니다. 현대로템 4등 2,292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등 1,847억. 전월 대비 각각 46.9%, 61.2% 뛰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66만 4천원 찍고 역대 최고가 경신했죠. 현대로템도 지난 18일 최고가를 경신해가지고 같은 날 고점을 깬 LIG 넥슨이 있어요. 순매도 20입니다. 5위에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죠. 순매도 금액은 2,152억.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데 더해서 AI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 주가는 양호한 상황이더라. 지난 7일 52주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달에 하나투자증권, 흥국증권, 현대차증권, 하여튼 다수의 증권사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위는 LS일렉트릭이네요. 1,366억. 그래서 또 52주 신고가, 최고가를 찍었다. 참. 그러니까 개미들이 팔았다 하면은 이게 오른다는 그런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는 어제는 숨고르기 했고요.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우상향할 거다. 전망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 개미들은 상당수 코스피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일명 곧버스 ETF 매수합니다. 연기금은 전날까지 34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전날까지 국내 연기금이 증시에서 3조 5,1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매일 1,000억 정도 국내 주식을 매수하네요. 덕분에 코스피는 지난 11일 이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 그리고 전날 코스피는 44.71포인트 올라서 2671.52의 거래를 마무리했는데 지난해 9월 이후로 5개월 만에 2670선을 회복한 거죠. 같은 날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게 뭔가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대형주입니다. 반면에 개미들은 같은 기간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상장된 곧버스 ETF 2,751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예상과 달리 코스피가 상승하다 보니 곧버스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곧버스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코스피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그런 날개를 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여튼 몰빵 투자 너무 하지 마십시오. 몰빵 투자 하지 마시고 삼성에만 뭐 매몰될 필요 없습니다. 두루두루 포트폴리오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한 그런 개인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